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오인입니다. 오늘은 개인 지갑 관련해서 교육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개인 지갑이라고 하면은요,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은 이더리움 기반의 지갑입니다. 요런 게 있고, 팬텀 지갑 같은 경우는 솔라나 기반의 지갑이에요. 지금은 뭐 개인 지갑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덱스에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업비트라든지 빗썸 이런 거래소에 없는 코인들을 거래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프리세일 같은 거 그런 데 참여를 할 수도 있고, NFT 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매매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개인 지갑을 활용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업비트에서 코인을 장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 가정을 할게요.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리플처럼 다른 알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코인들보다도 외화를 가지고 있으려는 목적이 굉장히 좀 큽니다.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을 말하는 건데, 장기간 들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어떤 코인들이 됐건 장기간을 가지고 있으려면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것과 개인 지갑에 따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거래소에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은행에 맡겨놓은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간편해요. 업비트 같은 경우도 로그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편하긴 하겠죠.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고객센터에 연락해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 거래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면서 UI 같은 것들도 간편한 편입니다. 하지만 내 코인을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래소가 대신 보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래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내 자산도 같이 위험해질 수 있다. 요게 굉장히 좀 큰 포인트입니다. 제일 유명했던 사건이 바로 마운트 곡스 사건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거래소였습니다. 근데 이 거래소가 해킹을 여러 번 당하게 돼요. 그때 비트코인이 총 합쳐서 85만 개가 넘게 해킹을 당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게 2009년도에 출시가 됐거든요. 2014년도면은 5년밖에 안 됐을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확히는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마운트 곡스 거래소, 이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 거였어요. 자, 다음 것도 한번 보실게요. FTX 거래소라고도 있었습니다.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세계 거래량 3위에 올랐었던 거래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었고 알트코인도 가지고 있었고 현금까지 이 거래소 안에 넣어놨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 거래소가 갑자기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산을 하는 과정에서 해킹까지 당하게 돼요. 거래소가 여러분들 해킹을 당하거나 파산을 한다거나 어떠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1억 원을 넣어놨었는데 바로 출금이 안 됩니다. 언제 돌려받을지도 모르고 일부는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가능성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래소는 당연히 안전하다고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해킹 이슈가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2019년도에 해킹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더리움 24만 개가 털렸었고요. 그 이후에 6년 만에 또 445억 원이 해킹을 또 당했다, 요런 기사가 작년 2025년 11월 달,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7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빗썸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비트코인 62만 개를 오지급한 사건도 있었죠. 근데 그 이전에 2017년이랑 2018년도 사이에 여러 번 해킹 이슈가 있었었고요. 거기다가 개인정보 유출, 이 피해 사례들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거래소에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거래소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마운트 곡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피해 규모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가마다 법이 달라요. 법적으로 싸우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걸렸어요. FTX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3위 거래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 스포츠 스타들도 앞세워가지고 광고랑 홍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상황이었고, 기관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가 봐도 안전한 거래소다, 요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회사가 자금 관리를 못해가지고 고객들이 맡겨둔 돈을 잘못 이렇게 쓴 거죠. 투자라든지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용이 됐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FTX 같은 경우에도 법정 싸움이 거의 한 2, 3년 정도 갔었어요. 거래소가 파산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이 거래소가 누구한테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고객 자산이 실제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한테 먼저 갚아야 하는지, 비트코인으로 줄 건지 달러로 계산을 해서 줄 건지, 피해자들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뭐 업비트나 이렇게 빗썸 같은 경우에는
때는 자금이 넉넉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죠. 100% 안심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자, 개인 지갑을 사용했을 때와 거래소를 사용했을 때 제일 큰 차이점은요, 누가 관리를 하냐 이겁니다. 거래소에 만약에 코인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거래소 금고에 내 자산을 맡기는 거고, 금고에 대한 열쇠 관리를 누가 하느냐, 거래소가 합니다. 열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금고에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도 피해가 올 수 있다. 개인 지갑에다가 자금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 금고가 한마디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금고의 열쇠는 나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나만의 열쇠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보안 문구예요. 지갑에 대한 모든 통제권 나한테만 단독적으로 있다. 개인 지갑을 쓰게 되면은 중간 관리자가 없습니다. 탈중앙화 거래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승인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빠르게 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는 앞에서 내 원래 생성 복구용 문구 원래 만들기, 이 복구 문구들 있죠. 팬텀 지갑 같은 경우도 이 12개,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지갑을 만드시던 간에 이 복구 문구라는 게 생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해드릴 때 이 복구 문구 같은 경우는 저장을 핸드폰이라든지 PC에 하지 말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스크린샷을 찍어서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따로 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핸드폰에 저장을 한다든가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PC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트에 적어가지고 어디에 저장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금고의 열쇠, 이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개인 금고가 있고 열쇠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만 알 수 있는 장소에 그 열쇠를 보관하는 게 아무래도 정상인 거잖아요.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내 자산이 들어있는 금고의 열쇠를 아무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두실 건가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 복구 문구를 스크린샷을 해서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해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핸드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핸드폰이 박살이 나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수리를 맡기게 되면은 수리하는 사람이 그 보안 문구들을 보고 어디서든 여러분들의 지갑에 접속을 해서 자금을 빼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을 시키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PC에 저장을 했을 때도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심지어 해킹을 당할 수도 있겠죠. 내 개인 금고의 열쇠를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장소에 두신 거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열쇠를 따로 보관을 잘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금고 절대로 영원히 열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금고 안에 자금이 1억이 있었던, 10억이 있었던, 100억이 있던, 1000억이 있던 절대로 그 금고를 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나 복구 문구를 여러분들께서 저장을 안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일단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은 여기 톱니바퀴 모양이 여기 있어요. 그럼 요거를 누릅니다.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은 개인정보 보호라고 여기 있을 겁니다. 복구용 문구 표시 여기 보이시죠? 요걸 누르시면은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치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갑 비밀번호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을 누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보안 문구들을 다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으로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전한 레저 같은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을 보통은 해요. 인터넷의 노출을 최대한 안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개인 지갑을 활용을 하실 때는 팬텀 지갑을 사용하던, 메타마스크 지갑을 활용을 하던, 이런 유니스왑 지갑을 사용을 하던, 거래를 하실 때 덱스 거래소를 통해서 매매를 하시던, NFT를 거래를 하시던, 어떤 거래를 하시건 간에 지갑이라는 걸 연동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그 연동해서 거래하는 용도의 지갑으로만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자금 관리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자금을 옮기는 데만 사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금을 옮기는 용도, 내 개인 금고처럼 쓰는 것들은 내가 돈을 빼고 돈을 넣는 것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에도 최대한 노출을 안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디에도 지갑을 연동 안 시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바로 홀드 월렛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팬텀 지갑을 활용한다. 뭐 덱스 거래소를 통해서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여기도 연동을 시키고 저기도 연동을 시키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는 자주 쓰는 지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핫 월렛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콜드 월렛 같은 경우는 지금 레저에서 나온 이 제품을 레저 플렉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의 노출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문구는 24개예요. 저는 이 24개의 보안 문구를 저만 알 수 있는 장소에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를 누군가 훔치더라도 절대로 제 계정에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을 하려고 해도 비밀번호가 일단은 필요하고요. 자금을 옮기려고 해도 비밀번호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어디에 연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노출할 일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몇억 원, 몇십억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만 원 써가지고 내 자산을 지키는 거는 이거는 아까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 투자 같은 거 할 때도요, 여기서 해외 거래소로 바로 옮기면 되고요.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돈을 넣고 24시간 기다린 이후에 자금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 지갑에 자금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24시간 기다리는 거 없이 바로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현금화를 좀 시키고 싶다, 여기서 원하는 금액만큼 업비트던 빗썸으로 보내서 현금화를 시키면 돼요. 만약에 이 제품 같은 경우 만약에 여러분들도 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링크는 따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